네, 오늘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DMZ에서의 남북미 정상 3자 회동, 말 그대로 세계 이벤트였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어렵게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바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주 뵙습니다. 자주 뵙습니다. 예. 네. 어제 네. 제가 주말에 집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돌아다녀야 되는데. 근데 TV 앞을 못 떠나겠더라고요. 네, 네. 놀라운 일이었죠. 예, 진짜. 트럼프의 엄청난 기획, 연출 이런 것 같은데 어제 어떻게 실시간을 보셨어요? 네, 실시간으로 봤고 어떠셨어요? 지켜보면서 정말 저런 게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또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러한 실무들을 좀 진행했었기 때문에 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게 다른 사람으로 셋 중에 한 명만 바뀌어도 아마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네. 왜냐하면 셋 다 의전이나 혹은 절차 네. 이런 것들보다는 실리나 명분보다 내용. 명분보다는 내용을 네네. 훨씬 더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완벽한 조합 같긴 했어요. 3명 중에 1명만 싫어해도 참 이게 안 되는 건데. 그렇죠. 꼭 네. 대통령 국가 수반이 아니어도 네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정치 지도자들은 대개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의전 혹은 그 의뢰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죠. 네. 그것들을 다 무시한 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입이 딱 벌어질 만한 일이었죠. 그렇군요. 어제 보면서 카메라 동선이고 뭐고 다 무너졌잖아요. 네. 그 어떤 진행자는 이거 거의 방송 사고 수준의 화면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연신하던데 그 사실 보면서 그런 생각 안 들어서 제가 탁현민 자문위원이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저기 있었어야 그러니까 이제 되는데. 그게 네. 그 오전에 제가 어떤 방송에서도 그 의장기 문제라든지 네. 경호나 그 보도 측면에서의 동선의 무너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는데 실은 이제 그 얘기의 맥락은 네네. 아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졌다. 네네. 미리 준비되거나 각본이 있었던 게 아니다. 네네네. 오히려 각본이 없는 것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고 그랬죠. 연출 없이 했던 연출이 진짜 연출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네네. 볼 수 있었던 건데 개인적인 아쉬움,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한 한 명의 연출가로서의 아쉬움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죠. 실무자로서.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내가 한다면 뭐 이 정도의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네네. 그러나 그것이 제 머릿속에서 어떤 아이디어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다고 해도 그래도 아마 이 장면이 주는 것 이상의 감동을 주지는 못했을 거라고 네. 봐요. 네. 그 오전 방송에서 그 도보다리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보다리를 그 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갔다 온 장면 자체가 워낙 인상적이었잖아요. 특히 새소리가 나오고 이랬던 장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둘이 또 같이 걸으면 그만큼의 감동은 또 없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어떻게 물론이죠. 보셨어요? 그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개인이 했던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네, 다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꺼냈던 맥락은 네. 판문점은 사실은 분단의 고착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지구상에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현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 판문점 회담 때부터 그리고 어제부로 네네네. 판문점은 평화와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누가 뭐래도 아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나라 말고 어떤 나라가 또다시 분단이 되고 간절하게 평화를 원하는 상황이 된다면 네. 그들의 그 평화회담도 판문점에서 해도 될 정도로 네네. 판문점 자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커졌다는 이야기죠. 국제적으로도. 그렇다면 네. 도보다리를 비롯해서 양 정상이 식수했던 곳 그 외에 판문점 곳곳이 그런 평화의 상징으로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렸던 네. 말씀이고 네네. 아주 실무적으로는 둘이 걷고 거기서 얘기하고 이런 게 지난번에 그 되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회담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한 번의 멋진 회담을 했다면 네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네.
그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탁현민 그 자문위원이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 갖고 계신 분들 참 많을 텐데 SNS에 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이 휴전 협정식 당시에 썼던 테이블을 나중에 국민들이 꼭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쓰셨는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제가 판문점의 1차 그리고 뭐 행사들을 준비하면서 네. 어쨌든 행사 기획자이기 때문에 눈여겨보는 소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휴전 협정 당시에 북, 중, 미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관이 그렇죠. 네. 같이 서명했던 테이블이 남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예, 모처에서 보관을 하고 대단한데요. 있고, 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언젠가 우리가 정전 협정이나 혹은 종전 선언을 하게 되는 날이 네. 온다면 네. 바로 이 테이블 위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완벽하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 새 정상이 만나는 걸 보고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내친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네. 판문점에 또 하나의 숨겨져 있는 그러나 의미 있는 장소가 돌아오지 않는 다리입니다. 네, 네, 네. 예, 그 북송 포로들이 건너갔던 바로 그 다리가 그 당시 그대로 남아 있어요. 물론 접근이 제한돼 있고 네, 네. 만약에 다음에 또 뭔가 벌어진다면 그 네.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오고 네. 또 네. 저희가 거기서 같이 만나서 아. 뭔가 한다면 또 한 번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멋진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하긴 그 판문점 그 지도를 보면 항상 그 72시간 다리하고 이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그것들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네. 그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면들을 다 여쭤보고 싶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원 한 명도 대동하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이제 손잡고 악수하고 넘어갔잖아요. 이 장면도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이제 사전에 협의를 했던 그림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장면에? 대동을 하지 않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단독으로 만나는 아, 그렇죠. 그것이 훨씬 더 강렬한 이미지고 강렬한 메시지니까 네. 거기에 만약에 뒤에 경호원들이 뒤따라 갔다면 또 모양새가 좀 이상해지는. 이상해지죠.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대단한 연출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더 보기가 좋았을 거라는 판단은 대개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뭐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새 정상이 같이 북방 경계선을 넘어서 마지막에 배웅을 좀 했더라면 네. 하는 그렇죠.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거는 정말 연출하는 사람으로서의 아쉬움이지. 그렇죠. 네, 네. 이것이 어제 벌어졌던 네. 그 모든 것을 상쇄할 만한 무슨 대단한 디테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이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좀 표정이 제가 보기엔 좀 굳어 있었고 약간 좀 그건 상기돼 긴장하실 수 네, 있죠. 상당히 긴장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나올 때는 표정이 굉장히 밝았잖아요. 네, 그랬죠. 네.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좀 종종 보셨지 않으셨어요? 그 행사할 때? 공식 행사 때는 네, 늘 네. 뵀죠. 네. 평소에 표정이 좀 어떤 편인가요? 개인적으로 느끼시기에는? 글쎄 어쨌든 정상이고 북쪽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그 계기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만찬장이라든지 이런 때는 인상을 쓰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네, 네. 기본적으로 표정에 대한 본인의 관리나 이런 것들은 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자리가. 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도 실은 마찬가지고. 네, 네. 모든 정치인들은 네. 어쨌든 네. 그래서 뭐 들어올 때 긴장된 표정이었다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몇 번을 거치면서 느꼈던 거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준비하셨던 말씀이던 아니면 현장에서 바로 꺼냈던 말이던 상대에게 말을 하고 어떤 권유를 하고 제안을 할 때 상당히 깔끔하게 일종의 대사 처리를 네네네네. 하는 것 아. 같은 그 장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그 장면 어제도 장면에서요? 그렇고 전에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 네. 처음 만났을 때 그 한계선을 넘어갈 때 네네. 경계선을 넘어갈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이 현송월 단장이 의전을 꽤 잘할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가장 앞줄에 서서 내려올 때 보니까 현송월 단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의전비서관 역할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원래 의전비서관 역할을 하시는 분은 김창선 부장이라고. 네네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되셨고 네네. 뭐 약간의 지병도 있으시다고 들었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성월 단장에게 그 책임과 권한을 이임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고 네. 의전비서관은 언제나 대통령에게 바로 앞이거나 아니면 바로 뒤에서 움직여야 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네네네. 뭐 보셨듯이 카메라에 계속 걸릴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네.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맞죠. 어쨌든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어저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출 없는 장면들이었는데 모두 다 인상적인 장면들이어서 사람들 하나하나가 눈에 걸리기도 하고 그랬던 장면 같습니다.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문 열고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 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뒤에 문 대통령 모습이 보여서 저분은 어떻게 하시나 했더니 바로 문이 닫혔나요? 하여튼 그냥 네. 정지에 계셨어요. 그때 참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남북 간의 문제인데 참 이런 그렇죠. 느낌도 들고 저는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을 보고 이제 일부 야당에서 통일부, 남만 네네. 그 우리나라를 패싱한 거 아니냐 네네네. 뭐 이런 거의 뭐랄까요 망언에 가까운 혹은 막말에 가까운 언사를 하시는데 네. 참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대통령의 심정을 조금만 그 이해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그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려고 노력했고 네네. 그리고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본인의 정치적 욕심이나 혹은 흔한 말로 자기가 어떤 그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냈어라는 네네.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조건 그 자리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람들 만약에 같으면. 들어간다 그래도 네.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네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뒤에서 그 두 사람을 쳐다보는 그 눈빛이 실은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어제 그 장면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 어떻게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 충심과 의지에 가슴 아파하고 서로 뭐 이렇게 용기를 좀 내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그걸 보고서 뭐 우리나라를 패싱했다는 둥 뭐 우리가 밀렸다는 둥 지금 그런 말을 할 때인가 네네. 저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 장면, 그 짧은 장면이 정말 한반도의 현실이에요. 그 북미 간에 만나고 우리 대통령은 뒤를 좀 물러나 있어야 되는 상황이 그렇기도 하고. 얼마나 긴 네. 시간을 인내하고 참고 또 버티고 사실은 통일 문제나 남북 평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것보다는 북과 미국을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혹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는 건데 그것을 저렇게 폄훼하는 것은 네. 저는 모르겠어요. 야당 입장에서도 절대 좋지 않을 텐데 네.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으시려고 저러는지 답답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 얘기 나오니까 또 우리 그 탁현민 자문위원께서 목소리가 아유. 살짝 높아지셨어요. 네. 우리 그냥 의전 얘기 계속 할까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마치고 오산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를 방문했는데 봤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사실 못 봤어요. 그런데 마린원 그 전용 헬기를 타고 연단까지 타고 왔고 그 헬기에서 내려서 등장할 때 락 음악이 배경으로 깔렸어요. 전체적으로는 네. 경납고에 이제 병사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네. 헬기를 타고 내려온 건 아니고 그 착륙한 헬기가 지상으로 기동하면서 그 안으로 경납고 안으로 들어갔고 네네네. 문이 열리면서 성조기가 보이고 마린원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일종 레이어죠. 네네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의장병의 안내를 받아 내리고 네. 연단으로 걸어가는 씬이었죠. 철저하게 계획된 그 그림 씬이었고 자체. 음악까지 네. 음악까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는 장면이었고 네. 거의 대선 출정식 같은 느낌. 아 그랬습니까? 예. 오. 뭐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주 잘한 연출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정서에 아주 부합하는 미국적인 정서에 부합하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네. 아마 저는 더 일을 못했을 거예요. 앞으로는. 좀 더 빨리 나왔을 것이다 청와대에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일단은 락 음악을 네. 대통령의 등장 음악으로 쓰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서라는 게 또 다르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헬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아마 야당에서 군의 주요 자산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그것도 있다. 양쪽에 보면 A10이라고 그 네. 폭격기가 또 두 대 세팅이 돼 있었거든요. 그건 거의 소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F-35나 이런 것들을 대통령 네. 등장하는데 소품으로 활용하겠다고 거기다 끌어다 놨으면 네.
아마 저는 거꾸로 매달렸을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물어볼까요? 그 지난주 화요일에 나오셨을 때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해서 좀 자문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그 상춘제 만찬 아니, 뭐 여러 이쪽인가요? 가지 다 네네. 했고요. 네네. 뭐 그중에 이제 그대로 실행이 된 것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자문으로 끝난 것도 있고, 음. 뭐 그런데 상춘제 만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어요. 상춘제에서 하는 만찬도 하나의 아니었고, 네. 경복궁이나 덕수궁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아니었고, 네네. 그 다음에 참석하시는 인원이나 그 계기별로 뭐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일부는 실행이 됐고, 네. 일부는 자문으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참에 그냥 고정을 해주시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와서 네, 이것저것 네, 행사 있을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 네,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